안녕하세요. 다운서의 김도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강성호 기출 문제들 중에서 제가 한 2문제 정도를 풀어드리면서 제 수업이 이런 문제들 위주로 문제풀이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걸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풀어드릴 문제는 작년 기출 문제예요. 2024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의 1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19번이면 객관식 가장 뒤에 있는 2문제가 어려운데 그 문제 중에 한 문제거든요. 19번, 20번까지가 객관식이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일단 문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 AC 위에 점 D를 잡고 AB 위에 점 F, BC 위에 점 G를 잡았을 때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다.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ABG라는 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항상 이제 문제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단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인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문제인데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 이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도형의 넓이를 x에 관한 2차식 어떤 문자 x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최소값을 구해내는 것밖에 없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문자 x를 둬야 되는 거죠. 이제 변의 길이들 중에서 어떤 변의 길이를 x로 잘 표현을 했으면 이제 나머지 사각형이 어떻게 사각형의 넓이가 x에 관한 2차식으로 어떻게 표현될지를 고민을 해보는 문제인데 일단 도형 문제가 도형 문제. 우리가 사실 중간고사 범위 내에서 새롭게 배운 도형의 개념 같은 건 없거든요. 도형 문제가 중간고사 범위에 실제로 나온다면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닮음이겠죠. 닮음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자, 주어진 조건이 AH 길이가 3이고 BH 길이가 2고 CH 길이가 4래요. 근데 얘가 수선을 내리는 건 S니까 여기서 AC 길이가 구해지거든요. AC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보면 5다라는 게 나오겠다, 그죠? 자, 그 다음 우리 ABG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내는 게 맞긴 하지만 ABG 사각형이 우리가 넓이를 이쁘게 구해낼 수 있는 사각형은 아니죠. 그러면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 ABG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사실 ABG의 넓이는 삼각형 ABC에서 만들어진 삼각형이 이 GC를 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ABC 넓이는 상수가 나올 거고 뭐 구해보자면 AB 길이가 지금 얘랑 얘랑 합치는 거니까 5일 거고 CH 길이가 높이고 4니까 얘는 10이겠죠. 그럼 10에서 EGC 넓이를 빼야 돼요. 그럼 이제 목표는 약간 비틀어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하기가 힘들었으니까 이 삼각형 EGC 얘의 넓이를 x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럼 얘의 최대값을 구해내는 거랑 같은 말이겠다. 그죠? 이제 EGC 넓이가 언제 최대값이 되는지를 구해볼 겁니다. 이러면 이제 문자를 둬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도형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게 없으니까 도형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닮음이 최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AH 길이가 지금 3이었고 CH 길이가 4였고 지금 CA 길이가 5다라는 건 구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변의 길이 하나를 x로 둘 건데 어떤 걸 두는 게 편할 것 같냐면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얘가 직각이란 말이죠. 이러면 A, E, F라는 직각삼각형이 A, H, C라는 직각삼각형이랑 닮음이죠. 그럼 저 같으면 얘를 문자로 둘 것 같아요. A, E. 이런 걸 둘 때도 우리 변의 길이비가 3대 4대 5다라는 걸 쓸 건데 그럼 얘를 x로 두기보다 3x라고 두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EF 길이는 4x가 되고 그럼 우리 이 EGC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표현이 돼요. 왜냐면 얘는 높이가 DG인데 4x인 거고 밑변이 C인데 이러면 5 빼기 3x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 EG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x 곱하기 5 마이너스 3x다. 그럼 이제 우리가 x에 관한 2차식인 거고 얘의 최대값을 구해낼 수 있는 형태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사각형인 거니까 2차식인 거니까. 근데 물론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도 합니다. 얘를 3x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뭐 3x가 당연히 변의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될 거고 AC 길이는 5보다는 작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범위에 등호가 없다 보니까 아마 높은 확률로 이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인 2차식의 최대값을 구할 때는 아마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꼭지점을 이용을 하겠죠. 여기까지만 써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고, 사실 19번이면 객관식 두 문제 중에 하나인데 도전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항상 객관식에서 등장을 할 거고,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기꺼이 풀어내셔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객관식 두 문제가 한 문제는 되게 전형적인 유형이지만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하고, 한 문제는 보기에 조금 독특하고 특이한 유형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근데 막상 아이디어 떠올린 다음에 접근을 해보면 잘 풀리는 문제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 평소에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자, 다음 한 문제 더 풀어볼 건데, 얘는 2023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21번이에요. 이제 이때는 객관식이 21문제였던 시절이라 객관식 가장 마지막 문항이거든요. 아까 제가 직전에 풀어드린 작년 기출문제 19번이랑 비교를 하면서 들으시라고 얘를 풀어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전에 풀어드렸던 19번은 좀 독특하고 특이한 유형이니까 먼저 문제를 보고 막상 시작하기가 되게 막막할 거라 조금 고민을 해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 내가 배운 게 뭔지를 활용하면서 접근할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21번 지금 제가 풀어드릴 재작년 21번은 그거랑 완전 반대의 유형이거든요. 얘는 뭐냐면 딱 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라면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당연히 알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가 당연히 싫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계산이 너무너무 복잡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다항식 연산 파트가 들어있다 보니까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이 정도로 계산이 복잡한 거는 강서구에서 충분히 나온단 말이에요. 얘도 이제 제가 전에 풀어드렸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난이도가 어렵진 않은데 얘는 아마 학생들 대부분이 하기 싫어서 안 했을 겁니다. 계산이 많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해야 될 게 뭐인지 명확히 보이는 거라 그게 좀 계산이 너무 더러운 것 같아도 강서구 학생들이라면 고민 없이, 주저 없이 하셔야 돼요. 얘는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지금 x 더하기 y가 1이고 가조건, 나조건이지. 이거 되게 복잡한 등식이 있는데 이런 8차 방정식이에요. 8차 방정식. 이 8차식을 만족하는 실수 xy 순서상 개수를 찾으래요. x 더하기 y가 들어있고 x 곱하기 y가 들어있고, 이 4제곱 더하기 4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전부 다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로 표현이 가능한 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마 x 곱하기 y라는 친구를 치환을 하겠죠. 라지 x하고.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4제곱 더하기 4제곱을 표현을 하려면 제곱 더하기 제곱을 먼저 쓰면 되겠죠.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을 표현을 할 때 x 더하기 y가 1인 걸 아니까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표현이 되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그리고 x 더하기 y 이 공식을 이용해본다면 곱셈 공식의 변형, 얘는 1이고 라지 x고 1이니까 1 빼기 3 라지 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를 이용하면 4제곱 더하기 4제곱도 표현이 되죠. 4제곱 더하기 4제곱은 얘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럼 x제곱 y제곱을 2번 빼야 되는 거니까 x제곱 y제곱은 라지 x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이러면 이제 식이 되게 복잡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라지 x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돼요. 이제 해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진짜 이 4제곱 더하기 4제곱짜리에 얘를 대입을 해주시는 거, 제곱 더하기 제곱짜리에 얘를 대입을 해주시는 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짜리에 얘를 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대입한 다음에 전개를 이쁘게. 그럼 이제 나에 있는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계산 과정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4라지 x 4제곱 더하기 2라지 x 세제곱 마이너스 라지 x 제곱 더하기 라지 x는 0이다. 얘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4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고, 여기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4차 방정식을 풀 때 할 수 있는 법은 조립대법으로 인수분해밖에 없거든요. 얘가 인수분해가 실제로 돼요. 인수분해가
라지 x에 라지 x 더하기 1 4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2 라지 x 더하기 1은 0이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라지 x를 먼저 구해내면 되겠죠. 얘는 허근을 갖는 부분이니까 얘가 0이 될 수는 없을 거고, 그럼 이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이렇게 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라지 x가 0이면 여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xy가 0이다 이 소리인 거고, 라지 x가 마이너스 1이면 xy가 마이너스 1이다 인 거니까, 그럼 얘랑 우리 처음에 가에서 주어져 있던 x 더하기 y는 1이다 연립하면 xy 순서상계수가 나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x 더하기 y는 1이다 양 연립해버리면 실수 순서상계수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학생들이 이 문제를 딱 보면 계산이 되게 복잡하다 뿐이지 당연히 접근하기는 쉽죠. 근데 이걸 이제 실제 시험에서 맞닥뜨렸으면 학생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이게 계산 그냥 단순히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조금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 순간 강서구 시험이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범위 내라면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당연히 어려운 문제로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명확히 보이는 문제라면 계산이 조금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여도 일단 도전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자 제가 이 문제 21번, 재작년 21번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제 수업에서 실제로 이제 이런 강서구 기출 문제들도 많이 풀어볼 거고 그거랑 난이도가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거라서 그때 수업에서도 이런 문제를 할 거다까지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